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9강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른나사 법칙이란 전류의 방향을 알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 주변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처럼 직선 도선의 전류 방향이 일직선상으로 흐르고 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치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원형 도선, 코일, 또는 솔레로이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말려있는 모양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손의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자기력선의 방향이 되겠지요. 즉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장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려주기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두 번째 주제, 2개의 평행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평행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체에 두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또는 인력 또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청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하지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직선 도체가 있고요. 이 직선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 그리고 한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이 옆에 있는 도선도 마찬가지로 도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전류가 나오는 방향, 오른쪽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양쪽 도선 사이에 있는 자속은 서로 한쪽은 들어가려고 하고 한쪽은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상쇄가 되는 것이죠. 가운데 이 두 도선 사이에 있는 자속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에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자속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쇄되는 쪽으로 자기력선이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두 도선은 서로 당겨지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반대쪽은 전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 그림에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보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기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감기죠. 따라서 왼쪽은 나오는 방향,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가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처럼 전류의 흐름을 밑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겠죠? 그러니까 도선의 기준으로 왼쪽은 선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 오른쪽 부분은 자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도선 안쪽은 서로 자속이 세지게 되는 경우이고 바깥쪽은 그대로 있게 되니까 이 자속이 세진 부분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끌어당기는 힘,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작용하는 힘 F는 2파이 뮤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가 되겠습니다. 뮤는 투자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서 공기 중 또는 진공 중이라고 많이 조건이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율을 계산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R분의 I1, I2 단위는 뉴턴. 네, 뒤에 있는 공식이 더 자주 사용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진공 또는 공기 중이라는 조건이 많이 제시되거나 이미 가정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로 실질적으로 그 전류의 값을 주고 작용하는 힘의 값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공식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류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칙은 오늘 배웠던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문제죠. 자, 이때 2번 문제도 넘어가 볼까요? 평행한 두 도체에 각각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맞는 것은 네, 앞에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만약에 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한쪽은 전류가 밖으로 나오고 한쪽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상쇄가 되겠지만 만약에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다음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가운데는 보강이 되더라. 자속이 같은 방향이 되면서 더 세지더라. 그렇게 되면 두 도체를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체크되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F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서 2파이 투자율 곱하기 2파이분의 뮤 곱하기 R분의 I1, I2 다른 공식으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의 R분의 I1, I2 단위는 뉴턴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도체의 모양별 자기장의 세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에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볼 건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기장의 세기를 유도하려고 하면 영상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같이 또 전개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조금 생략하고 결과론적인 것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공식이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다는 공식을 외우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보고 문제도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이 경우에서 자기장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가 될 것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때 R 값은 직선 도체가 있을 때 한 지점과의 거리, 이 직선 도체와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한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값이고요. I 값은 이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직선 도체 사이의 거리와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값만 알면 자기장 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경우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원형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는 2R분의 NI가 될 거고 암페어 턴 퍼 미터
사용해 줄 것인데요. R 값이라는 건 원의 반지름을 말합니다. R 값은 원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N 값은 원형 코일을 감은 횟수를 말합니다. 다음 I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류의 세기, 전류의 크기가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도 같이 살펴볼게요. 무한장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또는 그냥 무한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는 유한하게 나와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유한한 솔레로이드를 가져다 놨지만, 문제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원형 코일이 끝없이 무한하게 연결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일단 내부와 무한 솔레로이드의 내부와 무한 솔레로이드의 외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내부에서는 H 값이 NO의 I 값과 같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NO가 의미하는 것은 1m당 권수를 의미합니다. 1m당 무한 솔레로이드가 몇 번 감겨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I 값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류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솔레로이드의 외부에는 자기장이 0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같이 살펴볼게요.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원형 코일은 그 원형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놓은 그 링이라고 생각한다면, 환상 솔레로이드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동그란 반지에 철사를 감아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살짝 다르게 생겼죠. 이 환상 솔레로이드는 무한 솔레로이드를 동글게 말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의 자기장 세기도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 값은 L분의 NI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이라는 게 환상 솔레로이드의 둘레를 의미합니다. 이 둘레. 따라서 이 둘레를 반지름으로 표현해보자면 2πr분의 NI가 되는 것이죠. R 값이 환상 솔레로이드의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 값은 2πr분의 NI가 되는 것이죠. 네 가지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나왔는지 기억을 해둔 다음에 문제가 나온 경우에 해당되는 값을 미지수에 넣어놓으면 값이 풀리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공부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한장 직선 도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생기는 자장의 세기가 20A 턴 퍼 미터인 점은 도체로부터 몇 센티미터가 떨어져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I 값이 주어져 있어요. I 값이 5A라고 되어 있고 자기장의 값도 주어졌네요. 자기장의 세기가 20A 턴 퍼 미터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금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무한 직선 전류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러면 지금 무한 직선이 있고 이때 전류가 5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점에서 H 값이 얼마인지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H 값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H 값은 20이고 이때 직선 도체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센티미터 단위로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 다시 떠올려야겠죠? H는 2πr분의 I가 되겠네요. 2πr분의 I. 지금 주어진 H 값이 20이었고 2π R 값은 모르지만 I 값이 5인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그러면 R 값은 2π 2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8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대충 값이 0.0397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올림 해보자면 0.04 정도 나오겠네요. 단위가 지금 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센티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4cm다 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당되는 값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전자유도 작용이네요. 패러데이 법칙부터 살펴볼까요? 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어떤 코일이 주어진 상황에서 코일 주변에 자속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속의 변화를 느낀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발생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이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E라는 것은 결국에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하다. dt분의 d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dt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 d파이라는 것은 자속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dt, d파이는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자속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속의 크기와 유도 기전력이 비례할 뿐만 아니라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도 커지기 때문에 곱하기 n을 해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n이라는 건 코일의 권선수가 될 거고요. dt, d파이는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발생되는 기전력의 양은 자속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단위 시간당의 그 변화율 값과 코일의 권선수를 곱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렌츠는 패러데이의 제자였거든요. 이 렌츠도 패러데이 법칙에 이어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스승님의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방향에 대한 개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항상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즉, 자속이 변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N극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자, N극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는 게 싫게 느껴지겠습니다. 변화하는 게 싫으니까요. 그러면 N극이 다가오지 않도록,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N극을 밀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N극을 밀어내고 싶으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N극이 위로 가려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는 것이죠.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감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안쪽으로 감기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지금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N극이 위로 올라갔다. N극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N극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N극이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안쪽은 S극, 바깥쪽은 N극이 되길 원하는 거고, 그럼 N극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엄지손가락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N극이 지금 N극이 가까워질 때는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N극이 멀어질 때는 N극이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게 렌츠의 법칙에 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츠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마이너스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의미하는 것이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때 이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플레밍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법칙인데 발전기란 무엇일까요? 발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힘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힘이 주어진 상황에서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이때 자기장의 공간에 있어야 한다. 자기장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자기장 내에서 도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도체에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 유도기전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먼저 방향을 알려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한번 펼쳐보고요. 검지, 중지를 이렇게 그림처럼 뽑아보세요. 네, 그림처럼 이렇게 총 모양을 만들어 보면 엄지손가락은 F, 힘의 방향이 될 거고요. B, 두 번째 손가락은 B, 자기력선, 자속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I,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총 모양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펼쳐서 겨눈 뒤에 FBI다 라고 외우는 것입니다. FBI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FBI 손으로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E는 BLV 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BLV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을 각각 정리를 해볼까요? B는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L은 도체의 길이를 말하고 V는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마지막으로 세타는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을 꺼내서 FBI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의 방향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크기를 알고 싶으면 E는 BLV 사인 세타 이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같이 살펴볼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동기란 무엇이죠? 전동기는 쉽게 말해서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터라는 건 전기를 연결했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자기장 공간에서 전기를 가해줬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도체의 힘은 F값이 될 것이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BLI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PL은 마찬가지예요. BL 사인 세타는 똑같이 자속 밀도, 도체의 길이, 그리고 세타는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I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I가 뭔지는 알죠? 전류의 크기, 전류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을 때는 F는 BLI 사인 세타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다른 책에서는 IL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같은 식이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왼손으로 꺼낸 다음 FBI다 손가락을 똑같이 펼쳐주세요. 엄지, 검지, 중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종 모양으로 겨눠둔 다음에 FBI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엄지가 F, 검지가 B, 중지가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BI 순이 오른손, 왼손이 다 똑같지만 전동기냐 발전기냐에 따라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해서 외워둬야겠습니다. 구분하는 팁을 조금 알려주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다 라고 생각하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다 라고 봤을 때 하나만 딱 외울 거예요. 플레밍의 오발탄.
플레밍으로 외우겠습니다. 플레밍이 군대 훈련을 갔는데 자꾸 총을 다른 데다 거놔가지고 오발탄 사고를 내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발탄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머지 왼손 전동기는 반대로 외우면 되니까 플레밍의 오발탄만 딱 문장을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따라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오발탄이라고 외운 경우에 오른손이면 발전기, 발전기면 힘을 주어진 경우 전기를 알 수 있는 공식이야.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E는 로 시작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결론이니까. 결과적으로 얻은 게 전기 에너지니까 E는 으로 시작하는 공식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E는 BLV 사인 세타. 반대로 왼손은 전동기야 라고 했을 때 전동기는 전기가 주어졌을 때 힘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건 힘 에너지야. 따라서 힘 F를 알고 싶어. F는 BLI 사인 세타. 이렇게 외워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 풀러 가볼까요? 전자유도 작용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전자유도 법칙, 귀돌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E는 N, dt, d파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N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20회라고 되어 있는 게 N 값이죠. 다음 자속이 변화였는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의 1초래요. 다음 d파이 변화량이었어요. 그러니까 0.5와 1.0 사이에 그 변한 값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1.0에서 0.5를 빼면 0.5만 남겠네요. 0.5 웨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t 동안 10분의 1초 동안 0.5니까 10분의 5만큼의 웨버만큼 바뀌었다. 따라서 10 나눠주게 되면 20 곱하기 5 따라서 100볼트가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법칙 풀어볼게요. 오른손인데 둘째 손가락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가락의 의미는 똑같아요. FBI다 순이었죠. F는 엄지, 검지는 B, 그러니까 자속의 방향, 자속 밀도, 자속의 방향이 될 것이고 세 번째 I, 중지는 I,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F, B, I 순으로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힘, 자속 밀도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자,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플레밍의 오발탄. 그러면 발전기다. 힘이 주어졌을 때 전기를 알 수 있는 발전기의 원리다. 라고 떠올라야 되겠죠? 내가 얻고 싶은 게 지금 이 값을 알고 싶네. 전기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네요. 그러면 E는 BLV 사인 세타다. 라고 외워주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